참 어려운 일이네요.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세월이 필요한 일을 몇 마디 말로 정리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오랜 시간의 훈련이 되었음에도 정말 무겁네요. 이 말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그거는 아비님이 짊어진 무게니까 김윤 양은 지금 굉장히 큰 양쪽의 길 사이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까지 왔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그게 잘 체감은 안 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김윤 양이 지금 말 못한 그런 부분들, 내 눈에는 내 귀에는 들리는 그 얘기. 그래서 김윤 양이 여기에서 차마 얘기는 못하지만 굉장히 큰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김윤 양, 그래도 이게 채팅하니까 좋죠? 단, 이 얘기를 저쪽에서 이용하지만 않는다면, 뭐 이런 것들. 여태까지는, 김윤 양을, 음, 김윤 양, 김윤 양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게 참, 개인정보는 상담에 도움이 될 때만 오픈한다는 말이 여기서 조금 무너질 수도 있겠네. 원칙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김윤양, 제가, 김윤양이 이 정도로까지 솔직하게 얘기해줬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좀 김윤양이랑 좀 비슷해요. 제가. 저는, 그러니까 김윤양은, 쉽게 예를 들면, 얘기하면, 모성애라 그러죠. 보호본능. 보호본능. 네, 보호본능이라는 것이, 저는, 어, 그래도, 어, 김윤양, 우리는, 김윤양이랑 저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돼도 저 사람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뭐든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냥 나 하나쯤 희생해서 저 사람이 기쁠 수만 있다면,
그게 내 몸이든 마음이든 못 줄 게 뭐 있나 싶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죠. 모든 생명들이 다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살았으면 좋겠고, 지나가다가 이유 없이 개가 두들겨 맞는 모습, 이유 없이 저항할 힘도 없는 존재가 상처 입고 찢어지는 걸 보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해서 이 세상의 슬픔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죠, 김유님. 그러니까 정말 그 슬픔에, 그리고 또 막 그런 존재를 보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기껏. 근데 단지 나는 남자였고 김윤님은 여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과 마음을 다 주는 김윤님과 저의 인생에서 이제 김윤님이 여자다 보니까 좀 더 피해가 많았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더 이 남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 무엇인지 주고 싶어서 그렇게 줬고, 그리고 내 한 몸뚱이, 이 한 몸이라도 원한다면, 원해서 기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못 줄 게 뭐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거고, 또 근데 이제 채워주었음에도 채울 수 없는 한계,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채웠음에도 변심? 그러니까 뭐랄까, 지겨워짐? 근데 나를 지겨워서 버린다고 해도 그렇게 밉지도 않아. 그냥 너무 슬픈 거야. 그리고 그냥 미칠 것 같은 절규죠. 우리는 보호 본능, 그 절규, 그러니까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데 그 도와줌이 너무 커지면서 내가 못 도와준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커지게 다가오면, 맞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그 영미님도 뭐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학해요, 김윤님. 우리는 그게 너무 커지면 너무 무기력함이라 그래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채워줄 수도 없는 사실을 너무 강하게 느끼다 보면 우리 자신을 학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요. 그러다가 문득 실수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야. 누군가에게.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상대방을 극도로 도와주고 싶으니까 내가 극도로 도와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 마주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너무너무 절망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너무 절망하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한 징후? 어떤 내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내 자신한테 짜증을 낸 건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혀 그런 줄 몰랐던 사람이 그러니까 두 배로 상처를 받아. 근데 생각해봐요. 극도로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은 못 돼. 근데 문득 저 사람을 상처는 또 주고 있는 거야, 내가. 도움은 못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상처가 되고 있는 사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김유님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세월이 계속 되다 보면 어떤 결과에 마주치게 되냐면 하루라도 덜 사는 게 내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덜 숨 쉬는 것이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도움은 못 되니까 이 세상에 도움은 못 되니까 피해는 주지 말자. 그럼 도움을 주는 방법은 모르겠으니까 피해는 주지 않은 방법은 뭐겠어요? 남은 건 자살뿐인 거예요. 저는 그 결론까지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라도 덜 사는 것이 이 주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덜 살아주는 것이 왜냐하면 도움은 안 되니까 도움 주는 방법은 모르겠고 도와주려고 미친 듯이 노력해봤는데 결국엔 도움이 안 됐고 달라진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좋은 것도 없고 좋아진 것도 없고 오히려 나 때문에 더 힘들었대.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그게 더 짜증나고 지겹고 힘들었대.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어? 그럼 내가 하루라도 덜 피해를 준 주변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게 덜 피해를 주는 방법은 나는 죽음밖에 없는 거야. 그 결론까지 갔어요. 남은 건 죽음뿐인 거야. 죽어야 되네. 죽어야 돼 그러면. 그랬을 때 아까 김윤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해지는 게 아니고 결론이 그렇게 난다고. 결론이 나는 살아선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결론이 난다고. 그렇게 있다 보면 뭐 예를 들면 그래요. 김윤님이 뭐 열심히 보살폈던 동생이 사실은 막 예를 들면 남동생이라고 친다면 사실은 누나 때문에 제일 힘들었어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봐. 나중에 나는 열심히 고민 들어줬는데 다 해줬는데 막말 다 받아주고 했는데 동생이 난 누나 때문에 제일 힘들었어. 내 인생에 정말 힘들었던 건 누나야. 막 이런다고 해봐봐. 그리고 뭐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던 존재가 사실은 누나 때문에 제일 힘들었어. 사실은 언니 때문에 제일 힘들었어. 난 언니만 아니었으면 편했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결론이 남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까지 이제 갔었고 그래서 네, 맞아요. 김유님이 지금 버티고 있는 힘은 아직 할 게 남아 있어서 그런 건 거예요. 어쨌든 내 미래를 보여주는 거야. 김유님의 남성형 10년 후의 모습.
10년은 무슨 24살? 4살 정도였을 때니까. 그러니까 김유님이 지금 한 6년 후, 5년 후. 김유님은 여자니까 좀 더 여자로서 받는 피해가 좀 더 크다고 봐요. 나는 어쨌든 남자에게 당하는 어떤 여자로서의 어떤 몸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22 정도 보고 앞으로 3년 후 김유님의 한 4년 후 3년 후의 모습, 스물이 벗어나고 나서부터 한 3년에서 4년 후의 모습이 되면 아마 내가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미래가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러거나 아니면 죽음이 남아 있거나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래서 그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미래의 모습을 내가 김윤희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죽음만 남았어요. 저한테는. 그랬을 때 죽어야 하는 결론이 남았는데 그 감정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을. 그래서 지금 그 감정을 설명할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말로 그래서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제가 흐름대로 가볼게요. 이 생명을 택한 그때 그 흐름을 따라서 잘 들어봐요. 되도록 짧게 간략하게 해볼게요. 죽음만 남았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나는 살 가치가 없는 결론이 났다니까.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런 짜증이 아니라 나는 진심으로 살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요. 결론이. 결론. 답. 논리적으로도 수치적으로도 결론이 났다고. 사건을 앞에다 놓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내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 기분 참, 그랬을 때, 그거를 김윤님의 언어로 살짝 바꿔볼게요. 김윤님이 아까 그랬어. 김윤님이 아까 그랬어. 사랑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 내가 물어보니까 근데 김윤님이 그런 거야. 딱 하는 말이 빨리 대답할수록 되게 좋잖아요 원래. 그래서 김윤님 입에서 오래 생각하지 않고, 물론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또 뼛속 깊이 남을 배려하느라 내 마음껏 생각 못하고 아비님이 기다리신다 최대한 빨리 드려야지 하면서 툭 나온 거야.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빠른 마음에 사랑? 잘 모르겠네. 김유님의 그 빠른 속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사랑? 로맨틱한 말도 있고 정답도 있고 그러나 나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난 잘 모르겠고 빨리 대답은 해야겠고 점점 이 침묵의 압박감은 다가오고 그래 탁 올린 거야. 탁 올려서 딱 한 그 말이 그랬어요? 그러면 너무 좋다. 그러면 김유님은 아비님보다는 훨씬 상태가 좋고 희망찬 내일이 어쨌든 딱 머리에 떠올랐을 때 자 생각해봐요. 김유님 받은 만큼 주는 거라고 했었던 것 같아. 아까 뭐라 했지? 사랑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 했지? 사랑은 받은 만큼 주는 거? 이런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김유님이 그런 거야. 사랑은 받은 만큼 주는 거? 맞아. 그렇죠. 그랬을 거야. 그래 받은 만큼 주는 거 이런 거야. 내가 받은 만큼 드리는 거 그런 거야. 그래서 내게
나는 당신 때문에 가장 힘들었어요 라는 말을 내가 곰곰이 씹으면서 나는 살리려고 한 건데, 내가 예전에 내 자신이 선인장이라고 했던 말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영미양이 이렇게 부드러운 선인장도 있나요? 라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김유님, 저 사람을 너무 끌어안고 싶은데 내 자신이 선인장인 느낌 알아요? 내가 끌어안으면 다 미친 듯한 고통에 시달리나 봐. 근데 난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당신이란 존재 때문에 가장 힘들었고, 나는 당신이란 존재 때문에 가장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했을 때, 그럼 나는 죽음밖에 남지 않은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가 없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마지막 속에서 뭐 그냥 약간 패닉처럼 살았죠. 그냥 그랬을 때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모르겠어. 왜 그거를 그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유 없는 기다림이란 시간이 있었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죽으면 되는데 그 죽음을 실행하기 전까지 그 설명할 수 없는 이유 없는 기다림이 있었어요. 이유 없는 기다림. 그거를 김유님이 반드시 이게 이 이유 없는 기다림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왜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유 없는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래서 세상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잖아. 나는 이제 죽어야 돼. 이게 죽음을 이제 선택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선택하면 돼. 그러면 나로 인해서 더 이상 다칠 사람도 없고 모든 게 다 깔끔한 거야. 그동안 나 때문에 다 힘들었다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나는 사랑하려고 한 건데, 나는 주려고 한 건데, 나는 주려고 했을 뿐인데 그렇게나 그것이 힘들었다면 나는 그냥 결론을 내리고 죽음이란 결론이 났으면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깔끔하게 다 끝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선택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의 이유 없는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 없는 기다림의 힘이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 저는 그러니까 뭘 느꼈냐면 처음으로 받아주고 주는 것만 생각하다가 김윤님처럼 들어주고 받아주고 주는 것만 생각하다가 조금만 받아도 많이 주는 것만 생각하고 때로는 못 받아도 주는 것만 생각하다가 처음으로 그 순간에 주느라 바빴잖아요. 김윤희도 바쁠 거야. 이 남자한테 주고 또 해고 저 남자한테 주고 또 동생들 막 오는데 주고 지금 엄청 바쁠 거야. 엄청 바쁠 거예요. 김윤님이 마음이 여기저기 막 엄청 바쁠 거야. 근데 처음으로 그 이유 없는 기다림의 순간에서 제가 처음으로 마음이 쉬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뭘 느꼈냐면 내 인생이 과거가 쭉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주려고 했던 순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거야. 김준님이나 나는. 주는 거잖아. 사랑은 주는 거잖아. 주려고 했는데 뭐 이러느라 우리가 잠시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김준님 생각해봐요.
처음으로 그때 알았어요. 내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김유님이 그랬잖아요. 사랑은 뭐라고? 주는 거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죠. 김유님이 그럼 누가 물어본 건가? 처음으로 그 침묵이 나한테 말해준 거예요. 저는 그게 저의 소리였다고 생각해요. 제 안의 소리였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그 소리를 들려준 거야. 그게 뭐냐면 사랑은 뭐라고? 주는 거요. 전 주고자 했을 뿐이에요. 전 주려고 했고요. 전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왜 내가 만지는 사람마다 다 뼈가 부러지고 아파해요. 난 살리려고 만진 건데. 큰 거인이 개미를 만지는 느낌처럼 그렇게 아프대. 사랑은 주는 거야, 주는 거야. 근데 그 처음 이유 없는 침묵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이 뭐라고? 주는 거요. 근데 김유님이 아까 대답했죠. 사랑은 뭐라고? 받은 만큼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알았어요. 뭘? 내가 한 번도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한 번도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죽음 앞에서. 주고자 하는 게 나빴던 게 아니라 받지 않은 걸 주려고 하니까 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빈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받은 적이 없었다는 걸 그때서야 처음 알았던 거야. 받아본 적이 없으니 주는 법을 모르지. 그래서 이건 제가 크리스찬임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싶어? 제 속의 울림인 거예요. 울림. 주고 싶어? 그러면 먼저 많이 먹어. 주고 싶어? 그럼 먼저 많이 받아. 제 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거를 설명할 순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살고자 했나봐. 간절함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르렀나봐요. 죽음 앞에까지. 그래서 제가 생명이, 저는 크리스찬을 빼고 얘기하니까 생명이요. 김윤님 안에 주어진 생명, 우리 안에 생명 있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한테 네가 받은 적이 없다는 거, 받은 적이 없다는 거. 그래서 네가 먼저 먹으라. 네가 먼저 많이 받고 네가 먼저 많이 먹어라. 네가 먹지 않고 주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는데 엑셀을 열심히 밟는 자동차가 타버리듯이 그러니까 나도 타버리고 상대방도 타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받아요?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그랬을 때 김유님, 우리는 신이 주신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호 본능. 네가 보호 본능이 있어요. 김유님, 우리는 남들보다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건 어쨌든
원래 이 얘기는 참 김윤희를 앞에 놓고 참 천천히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보고 김윤님 일단 자주 오고요. 응? 자주 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알게 돼서 고마운데 내 생명아 알려줘서 고마운데 난 받을 곳이 없어. 그랬을 때 뭘 알게 됐냐면 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존재는 누구지? 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존재는 누구지? 지금 내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죠. 이유 없는 기다림의 순간에 누군가 나타나서 누군가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한테 준 게 아니야. 그냥 간절함 속, 그냥 죽지 않고 그냥 그 이유 없는 기다림 속에서 가만히 기다렸는데 내 안에서, 네, 저 매일 해요. 매일 9시부터 11시까지. 내 안에서 그냥 울린 소린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들려주는 이 자아는 뭐야? 얘는? 그랬을 때, 김유님, 끝까지 잘 들어. 뭘 알게 됐냐면, 아,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김유님 지금 굉장히 내가 아니란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유님이 그나마 평안을 찾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마음을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 마음을 흐르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막 잘하죠. 잘해서 막 좀 하여튼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또 다른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좋은 아이 있죠. 왜 내게 생명이 어떤 건지 어떤 가르쳐주는 되게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느낀 거야.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 알았어요.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이 적는 행위, 솔직함, 학연일에 있는 어떤 초석의 시작일 거예요. 초석이 다져진 거야. 내 생명을 담보로.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이거를 김유님의 언어로 바꾸면요. 김유님, 우리는 받아야 줄 수 있어요. 근데 김유님, 우리는 받아야 돼. 근데 누가 주냐고? 우리가 우리한테 내가 나에게 줄 수 있어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을 김유님의 언어로 바꿔줄게요. 김유님의 지금 방문 앞에, 김유님의 지금 문 앞에 춥고 못 먹었고 때도 막 껴있고 그런데 눈은 너무 살고 싶어서 막 손만 뻗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손을 뻗치는 거야. 나 좀 이렇게 봐달라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때가 꼬질꼬질 껴있으니까 아이씨 개새끼 이러면서 요새 유기견들이 많아 이러면서 막 툭툭 차고 간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개는 사람을 무서워하기는커녕 발로 차임을 당하는데도 사람을 막 따라가고 싶어해. 근데 사람들이 다 발로 툭툭 차는 거야. 따라오면 절로 꺼져 그러고 막 돌 던지고. 근데 그러면 보통 개들은 저 멀리 도망가서 사람들을 싫어하면서 들개가 돼야 하는데 그 개는 계속 사람들한테 그렇게 발로 차이는 그 침을 뱉는데도 그 침을 핥는 거야. 그 침을 핥으면서 그 사람의 발로 툭 찼는데도 그 사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바지 끝을 핥고 손을 뻗치는 거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 발을 만지면서. 그 강아지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다가 김윤양이 그 강아지를 본 거야.
그러면 김윤양은 그 강아지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김윤양이 그 강아지를 막 쓰다듬고 눈물도 깨고 하고 한 거야. 그런데 그 강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제 자기를 데려다 주고 싶어요. 아, 그래? 그런데 데려다 주고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데 지나간 사람이 김윤양이 그 강아지를 안고 있는 거 보고 더러운 개야. 그런 개는 살 필요도 없어. 죽여버려야 해. 그런 개 갖다 버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김윤양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 없어. 그 강아지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침 뱉고 여전히 더럽고 막 쓸모없는 생명이라면서. 그럴 때 김윤양은 그 강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줘? 김윤양은 그 사람한테까지 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김윤양은 그 강아지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강아지에게 얘기해봐요. 저렇게 막 흉폭한 말들을 하는, 그 흉폭한 말을 이 개한테 하는 거야. 그럼 김윤양 그 강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또 그래요? 네, 김윤양이 해야 할 일 알겠어요? 그 강아지가 누구예요? 그 강아지가 누구야? 김윤양. 우리는요, 김윤양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김윤양 저 위에 쓴 말들 있죠? 할 수 없는 거 안 해도 돼요. 할 수 없는 거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김윤양은 하나만 하면 돼요. 저는 그때 이후로 그 순간 얘기했잖아요. 앞에 얘기했던 그 상황. 거기서 제 속에 있는 생명이 저를 살려준 거예요. 괜찮아. 네가 받은 적이 없잖아. 주려고 한 게 나쁜 게 아니었어. 받은 적이 없었을 뿐이야. 이제 받으면 돼.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도 힘겨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내가 결론을 내릴 때는 아니야. 괜찮아. 라는 말들을 저한테 계속 해줬어요. 제가 저한테. 김윤님, 우리는 솔직함과 우리는 김윤님이 저렇게 지금 얘기해줬잖아요. 저 얘기들이 저의 이런 얘기를 꺼내게 만들잖아요. 김윤님은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온통 끄집어낼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무서운 힘이 뭐냐면, 김윤님 저 글 속에 쭉 흘러내리는 아주 강한 힘이 뭐냐면,
아비님이 그토록 외치는 솔직함이에요. 김유님은 신이 인정하실 정도의 보호 본능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강한 마음, 그 깊은 마음과 다른 생명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마음과 그 마음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김유님이 저를 자극해서 이 무언가를 제 속에 있는 깊은 것을 꺼내게 만들 만큼 솔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김유님, 18살이란 나이, 그리고 또 한 여자로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어요. 왜? 그리고 제가 섬기는 신조차도 저에게 때가 될 때까지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김유님과 저는 앞으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물론 여전히 아버지의 어떤 걸 견뎌야 하고, 동생의 무언가를 견뎌야 하고, 세상의 무언가를 견뎌야 하고, 또 사실은 김유님이 스스로 이 어두운 이 세대에 있는 그 김유님이 키워온 어떤 그 마음 있죠. 그 밤마다 어떤 그 괴롭히는 그 마음들, 김유님 그런 그 마음들과도 그 마음들의 여전히 당할 거고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그동안 오래 쌓아왔던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김유님, 제가 감히 증언할 수 있는데요. 생명의 힘이 훨씬 더 강해요. 이 아비님의 모습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죽지 않고 무언가를 생명을 선택한 어떤 결과물이니까, 열매니까. 그래서 김유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김유님,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김유님은. 딱 한 가지만. 그게 뭐냐면, 그 강아지, 나 있죠, 내가 그 강아지를 품고 있는 거야. 그 강아지, 그러니까, 김윤님 이제 여전히 막 뭐가가 막 동생이 막말을 하고 해도 동생이 막말을 하고 물론 똑같이 해줘. 우리가 갑자기 막 싸가지가 없어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막 들어주긴 해. 그렇지만 내 마음을 아까 얘기했죠? 괜찮아. 내 마음을 그 강아지라 생각하고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그 강아지를 안듯이 이렇게 안으면 내 심장이 있어요. 내 심장이 그 강아지라고 생각해봐요. 그 강아지를 욕하는 걸 지켜주는 거야. 괜찮아. 내가 씻겨주고, 내가 닦아주고, 내가 먹여줄게. 그러면 김윤양, 모든 사람들이 발로 차고,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고, 그냥 작은 애완견 강아지인 줄 알았던 그 강아지가 알고 보니 사자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사자였던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얘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괜찮아 하니까 씻겨주고 먹여주고 괜찮아 상처받지 마. 괜찮아. 뭘 하지 말라니까? 뭐 그냥 지켜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얘가 자라기 시작해요, 어느 날. 근데 알고 보니까 사자인 거야, 얘가. 그래서 얘가 폭발적으로 자라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지켜줘요. 그러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걸 조금 어려워해요. 그 무서워한다는 말은 아니야.
그 동생이 나한테 막말하는 게 조금씩 줄어요. 줄어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느껴져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한테서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느껴져요.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 갈퀴들을. 내가 내 자아가, 쉬운 말로 하면 내 자아가 자라나서 이번에는 그 자아가 나를 지켜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야한 어떤 무언가, 여태까지 나를 여자로서 어떻게 했던 그 모든 그 어떤 것들이 조금씩 녹아들기 시작하고, 얘가 사자가 돼서 내 등 뒤에서 갈퀴처럼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자 갈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올라타고 있는 예쁜 여자아이를 상상해봐요. 정글 같은 곳을 소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옆에 사자가 있는 거야. 하이에나나 뭐 어떤 뭐 그런 승냥이들, 뭐 들개들이 김윤양을 집어삼키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가까이 으르렁거리면서 갔더니 그 옆에 사자가 잠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김윤양은 그 사자한테 기대가지고 털 고르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못 건드려요. 그지? 엄청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 사자가 세상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자는 자고 있다니까. 하면서 자고 있다니까. 김윤양은 그냥 그 갈기들을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거야. 왜?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운 강아지니까. 이름도 강아지라고 지었네? 여전히 강아지라고 불러. 그리고 나한텐 여전히 강아지야. 근데 그 험난한 이 세상의 밀림 속에서 김윤양이 잠을 자는 거야. 단잠을 편안하게. 이젠 더 이상 김윤양이 아까 얘기했죠. 신이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냐고. 그랬을 때 김윤양이 오랜 생각 끝에 한 말이 방금 뭐라 그랬죠? 신이 있다면 저는 이제 뭐라 그랬죠? 신이 있다면 이제 평안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야.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들개들이 있고 여전히 김윤양을 겁탈하고 싶어하고 여전히 겁탈하고 싶어하고 여전히 김윤양을 말 잘 들어주고 로또 같은 애니까 쟤는 해달라면 다 해줘. 완전히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했던 오빠든 동생이든 남자친구든 누구든 무엇이든 아니면 김윤양의 상상이든 김윤양을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어느 거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김윤양한테 못 와요. 근데 외로운 건 아니야. 누구만 와? 그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사자들이 와요. 강아지의 암사자일 수도 있고 그 사자들의 무리. 그냥 김윤양은 사자들 무리와 함께 평화롭게 살면 돼요. 김윤양이 자신의 심장을 지키면 괜찮아. 상처받지 마. 이런 생각해도 괜찮아.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때가 이르면 그 선인장이었던 어떤 존재가 여기 김윤양이라는 어떤 누군가의 존재 앞에서 김윤양을 이렇게 부드럽게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날이 와요. 여전히 선인장인데 내 가시는 너무 부드러우신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끌어안아도 이제는 아프지 않고, 그럼 내가 기꺼이 내 가슴을 찢어서 여기에
이 메마른 곳에서 나는 즙을 내주는 거야. 장담하건대 내 선인장 즙은 굉장히 달콤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숙성시킨 거거든. 그런 날이 오는 거야. 이 기적 같은 순간이. 이 기적 같은 순간이 오는 거예요, 김윤양.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날이 오다니. 김윤양, 이 선인장이 어떻게 됐는지 봐봐. 마침 옷도 선인장 색깔이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텐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이 순간이 있을 수 없는 순간이고 말도 안 되는 순간인 거예요. 김윤양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그냥 나를 지켰어요. 내 생명을 지켰어요. 괜찮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 강아지라 생각하면 돼요. 그 강아지 사자. 오늘 이 영상을 잘 기억해요. 이렇게 하고 자주 와서 이제 여기서 선인장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찢어서 즙도 내주고 하는 모습,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김윤양도 이제 조금씩 오아시스를 갈구하고 그리고 그 사자랑 같이 오세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막 누가 욕을 해도 욕을 해도 괜찮아. 저 욕에 나도 같이 욕하지 말자. 저 욕에 나도 상처받지 말자. 상처받지 마. 그렇게 살아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